자,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분부터 양이 좀 많죠, 우리가. 투부정사, 분사, 관계대명사, 관계, 부사가 핵심 문법. 그죠? 물론 이제 동명사까지 포함해서 총 5가지를 스트럭처 그래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 중에서 동명사는 좀 양이 적은 편이죠. 근데 나머지 문법들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분사는 분사와 분사구문으로 또 쪼개지는데, 이 레벨 1에서는 분사만 먼저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분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분사는 원래 동사였죠. 원래는 동사였던 분사를 형용사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분사다. 형용사. 그죠? 형태가 ing란 말이에요. 그죠? ing를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분사의 개념을 배울 때 선생님, ing는 동명사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동명사 ing와 분사 ing는 뭐가 다른가요? 보통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뭘로 바꿔주는 거다? 명사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명사의 기능을 똑같이 합니다.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 기억나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주어 자리, 비동사의 SC 자리, 동사의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 이 4가지가 명사의 자리였던 거 알죠?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투부정사도 명사용법은 이 4가지가 똑같은데 그 중에 4번만 전치사의 목적격 대신에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가죠. 자, 그에 반해서 분사는 아까 말했죠?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바로 형용사의 기능을 합니다.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형용사는 어떤 기능을 해요?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 주죠. 두 번째, 비동사의 주격 보어 자리가 되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주격 보어는 동명사 주격 보어, 비동사 주격 보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품사와 격할 때 비동사 뒤에 이 주격 보어로 올 수 있는 게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명사가 올 수 있고, 두 번째, 형용사가 주격 보어로 올 수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바로 이 형용사가 지금 보는 분사이고요. 그리고 이 명사가 우리 저번에 배웠던 동명사입니다. 둘 다 비동사의 주격 보어로 가능하다. 괜찮죠? 괜찮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떤 자리에 들어가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정리했는데, 그렇다면 형태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할 때 방금 배웠던 비동사의 주격 보어 자리, 그죠? 이 동명사와 분사는 어떻게 다르냐?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되지만 분사는 진행형이어서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게 바로 분사다. 기억나죠? 그죠? 뭐뭐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취미는 손톱을 깨무는 것이다. 좀 이상하네요. 그죠? 내 취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면 동명사죠.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분사 진행형이죠. 자, 괜찮죠? 그런데 이제 2번이 좀 어렵습니다. 2번이. 그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이라면 2번부터는 우리가 너 좀 문법 좀 배웠네 하는 바로 그 녀석이에요. 그 녀석. 그래서 어떻게 좀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자, 요 경우를 한번 보세요. 요 경우에. 이렇게 어를 기점으로 해서 생긴 형태가 요렇게 꾸며주게끔 되어 있죠? 그죠? 웨이팅 룸, 슬리핑 룸 똑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놈은 동명사고 한 놈은 분사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할 때, 자, 분사부터 할게요. 분사.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분사의 특징이 뭐냐면 분사는 수식받는 명사가 ing나 pp의 주체입니다. 주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주체가 되죠.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동명사를 정리할 거거든요. 잘 보세요. 얘가 분사인데 지금 얘가 얘를 꾸며주죠? 그렇다면 이게 분사라면 baby 수식받는 명사가 sleep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체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가. 그러니까 원래 해석은 잠자는 아기지만 이게 분사라면 주체니까 아기가 잔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아기가 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분사라고. 이해됐죠? 똑같이 웨이팅 룸이 만약에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인 룸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방이 기다린다의 의미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해석은 기다리는 방이지. 해석은 기다리는 방이 맞는데 이게 분사라면 주체가 성립이 돼야 되니까 방이 기다린다의 의미가 성립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방이 기다린다, 방이 왜 기다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동명사라는 거야. 이해했죠? 요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뭐로 먼저 접근한다? 분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접근하는 게 편해요. 자, ing를 보면 분사인지 먼저 확인하는 거야. 먼저 확인해. 그리고 분사가 아니다 그러면 동명사로 가는 거야. 따라왔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아까 동명사라고 했던 건 위에서 봤지만 네 가지 자리에서만 동명사잖아요. 주어나 비동사 SC나 동사의 목적격이거나 전치사의 목적격만 동명사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잠깐만요, 이게 좀 못 맞추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동명사가 돼요? 동명사의 네 가지 중에 이 자리가 주어 자리거나 비동사 SC나 동사의 목적격도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격도 아닌데 얘는 어떻게 분사라고 동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잘 기억해 얘들아.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문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의 품사가 뭔지를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문법이 이 ing는 무슨 ing예요? 근데 그 ing는 품사가 뭐예요? 이걸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 품사를 활용해서 해석을 적용하고 그 품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영작을 하거나 나중에 대학교 가면 스피킹까지도 가는 거야. 이해되죠? 품사의 목적이 뭐가 있다? 이 문법이 어떤 품사를 말해주는지에 있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요한 기준. 그러니까 그럼 이 동명사라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동명사는요. 원래 형태가 아까 이 웨이팅 룸의 이 동명사는 원래 형태가 이렇게 뭐뭐를 위해서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 그래서 요 ing가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쓰이는 동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웨이팅 룸이 분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웨이팅 룸이 방이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동명사라고 보는데 동명사일 때의 이 의미는 원래 의미는 기다리는 것을 위한 방이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을 위한 방. 그래서 ing가 왜 나왔다? 이 ing는 전치사 때문에 나온 전치사의 목적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sleeping baby가 아기가 잔다, 주체관계가 성립이 돼서 분사라고 봤지만 얘가 만약 동명사라면 뭐가 성립이 돼요? 바로 a baby for sleeping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잠자는 것을 위한 아기라는 게 성립되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얘들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고 필기할 사람은 필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됩니다. 자, 동명사이냐 분사냐.
동명사이냐 분사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비동사 뒤에 ing가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되느냐, 뭐뭐 하는 중이다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것이다로 해석되면 동명사고 중이다라고 해석되면 분사라는 거죠. 두 번째, ing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죠? 만약에 분사라고 하면 명사가 동사한다의 의미가 성립이 되면 분사가 되는 거고,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명사 for 동사 ing를 써서 요렇게 해석이 되면 얘가 바로 동명사라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죠, 얘들아? 이 개념 문제는 얘들아, 개념 문제는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이상 학교에서는 개념에 대한 문제는 내지 않아. 뭘 내느냐? 응용과 적용을 내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이런 거 sleeping baby, waiting room을 써놓고 이 ing가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막 이런 걸 물어보지만 이런 건 중학교 과정까지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게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는 물어보지 않지.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영작해. 문법적으로 그래서 ing 쓸 거야, pp 쓸 거야. 이렇게 바로 응용 문제로 내죠. 그죠? 자, 개념 정확하게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명사와 분사를 살짝 구분을 했어요. 그죠? 이제 한번 분사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자, 분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라 그랬어요.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우리가 좀 전까지 배웠던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분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사절을 가지고 만드는 분사 구문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분사랑 지금 분사가 말이 많은데 어떤 게 분사예요 하는데, 자, 이 분사와 분사 구문 모두를 우리가 큰 의미에서 분사라고 하는데, 분사라는 큰 의미에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분사와 부사절을 가지고 만드는 분사구문 두 가지로 쪼개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머릿속에 이 개념을 잡으세요. 근데 우리가 레벨 1의 2권에서는 요 부사절을 가지고 만드는 분사구문은 다루고 있지 않고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분사만 다루고 있어요. 분사구문은 레벨 2나 3에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해볼까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분사는 ing를 쓰는 현재 분사와 pp를 쓰는 과거 분사가 있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해서 시제를 나타내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시제는 아니고요. 현재 분사는 바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할. 여기 보세요. 잠자는 아기 할 때, 자, 수식받는 명사가 주체라고 했죠? 아기가 자는 거 맞죠? 그러니까 능동의 개념 맞죠? 자, 과거 분사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수동.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뭐뭐 해진, 뭐뭐 되는. 여기 한번 볼까요? 부서진 창문이라고 할 때 주체가 되니까 창문이 부서지는 거 맞죠? 수동의 의미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젊은 학자들 분들 중에서는 아니 이게 시제도 아니고 왜 현재 과거라고 해? 우리 그러지 말고 현재 분사를 능동의 의미니까 능동 분사라고 하자. 과거 분사를 수동이니까 수동 분사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뭐가 됐건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괜찮죠? 자, 부사절 가지고 만드는 분사구문의 경우에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예요. 분사구문도 바로 능동분사구문과 수동분사구문으로 나뉘거든요. 그냥 이름만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보니까 분사나 분사구문 모두 다 능동수동, 그죠? 능동수동이라는 개념이 다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분사나 분사구문 모두 바로 능동수동이라는 태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능동의 ing를 쓸지 수동의 pp를 쓸지. 즉 분사나 분사구문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 바로 능동태, 수동태의 태가 가장 중요하다. 괜찮죠?